순간 부쩍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본 제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 5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레지오의 근본 정신이 올바로 박혀있지 않은 레지오는 생명력이 약한 다른 단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단원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레지오의 정신은 아무나 들이마시라고 여기저기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다. 단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레지오 정신은 오직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의 산물이다. 이 정신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적 수준과 방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깜빡거리다가 결국 꺼져버리고 만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시작조차 꺼려 한다. 어디에나 활동거리는 많이 있지만 이를 찾아내는 능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반대와 혹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때때로 프레시디움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피하거나 또는 단원들에게 별로 뜻도 없는 활동을 배당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단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레지오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관장하도록 조직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레지오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레지오이다. 군대가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 군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프레시디움의 단원이 있다면 이들은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영신적 신심 행위만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레지오 단원의 의무를 채우지 못한다. 활동을 하지 않는 프레시디움은 강력한 사도직 실천이라는 레지오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직에 심각한 상처마저 입힌다. 그런 프레시디움은 레지오라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맡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는데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르다. 레지오 조직 자체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그 능력이 활동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6. 프레시디움이 주관한다. 활동은 프레시디움이 배당한다. 단원들은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활동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임의대로 골라서 레지오의 이름을 내걸고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레지오 단원은 어떤 의미로는 항상 복무 중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연히 찾아내어 수행한 활동이라도 그 다음 주회합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프레시디움이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다만 이런 자유활동을 처리할 때 프레시디움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다른 뜻을 지닌 단원들 중에도 많은 단원들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활동은 제쳐놓고 다른 일을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원들은 프레시디움이 배당한 활동은 하려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일을 찾아 헤매며 결국 레지오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때 레지오의 규율은 파괴되고 만다. 단원은 프레시디움에 대하여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즉 단원은 프레시디움으로부터 확고한 지시를 받는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프레시디움에 보고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점이 흔들리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활동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프레시디움을 위태롭게 하는 싹이 자라게 된다. 그리하여 멋대로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중대한 잘못이 생기게 되면 비록 그것이 레지오 조직을 무시한 단원 개인의 소행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지오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 남달리 열성적인 단원들 중에도 규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활동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억제한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위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분석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불평은 별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규율의 근본 취지는 단원들로 하여금 활동을 수행하도록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지 결코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레지오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규율의 취지를 오직 단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규제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7. 짝을 지어 방문활동을 하는 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보호한다. 방문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해야 한다. 레지오가 이러한 규정을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레지오 단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이러한 보호장치는 거리에서보다는 가정 방문의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둘째, 짝을 지어 방문활동을 하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냉대를 피하기 어려운 장소나 가정 방문의 경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체면치레나 수줍음을 이겨내는 데는 짝을 지어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활동에 관한 규율을 지키도록 해준다. 두 단원은 짝지어 활동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약속한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혼자일 때는 쉽게 활동 시간을 바꾸거나 아예 미뤄놓고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다른 단원과 시간 약속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몸이 피곤하나 날씨가 나쁘거나 특히 마음 내키지 않는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자연히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등 온갖 부정적 심리가 고개를 쳐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방문은 무질서해지고 불규칙하게 되며 따라서 별 성과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마침내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한 단원이 공동 방문자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통상 관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받은 활동이 이를테면 병원 방문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활동일 때는 혼자서라도 활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방문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거나 방문해야 할 곳의 환경이 염려되는 곳이라면 단독 방문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단원 혼자라도 방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예적인 경우임을 알아야 한다. 짝을 이룬 두 단원 중 한쪽이 연거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프레시디움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두 단원이 짝을 지어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대상자를 함께 방문하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두 단원이 각기 다른 병실을 맡아 각기 다른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돌보는 것은 규칙에도 맞는 일이며 방법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8. 레지오 활동의 본질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레지오는 지나치게 과격한 사회개혁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레지오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행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각 단원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 열정과 사랑의 정신으로 발전해 나간다. 단원들은 꾸준하고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체 공동체의 영신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활동을 조용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수행한다. 레지오는 세상의 제약을 직접 억눌러 없애려는 활동보다는 카톨릭 신앙의 원리와 카톨릭적 온정을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만들어 제약이 자라기에 알맞는 토양을 제거함으로써 저절로 소멸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레지오는 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열심히 신자로서의 생활과 카톨릭적 이상을 사람들 안에 꾸준히 퍼뜨리는데 참된 승리가 있다고 본다. 레지오 방문의 본질은 활동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점을 조심스럽게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레지오 단원들이 상대방의 결점이나 들추어내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레지오의 방문 활동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이나 그 외의 전반적인 단원들의 움직임이 의심의 눈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단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레지오 단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서가 아니라 마치 조직을 위해서 정탐 활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오해를 하게 되어 단원들의 방문을 꺼려하게 될 것이므로 레지오의 참된 가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레지오 활동을 관리하는 간부들은 어떤 활동이 레지오의 본질과 공통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활동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레지오의 이름을 결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여러 특수 사업단체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과 싸움을 치르고 있다. 레지오 단원들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 자격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더라도 레지오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전통과 고유한 활동 방법을 충실히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지오 단원들은 호별 방문을 할 때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가능한 한 집집마다 빠짐없이 방문해야 한다. 만일 몇몇 집만 골라서 방문한다면 그 사람들은 레지오 단원들이 자신의 집만 골라 찾아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든다고 반발할지도 모른다. 교우 가정이 아니더라도 방문해서는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성당을 다니지 않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신앙을 강요하는 자세보다는 단지 우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가족들과 서로 알고 지내려고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교우가 아닌 가정에서도 대개는 친절하게 맞이해준다. 이와 같이 방문 활동을 통하여 개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활동에 섭리하셔 새로운 양떼들을 당신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은총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다. 한편 사도직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카톨릭 신자들을 방문하여 우정을 맺으면 온갖 편견이 줄어든다. 또한 카톨릭 신자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비신자들은 틀림없이 카톨릭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단원들은 카톨릭 신앙에 대하여 묻거나 책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에서부터 더욱 중요한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질적 도움을 준 활동은 금지한다. 물질적 원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경험에 따르면 헌옷가지를 가져다주는 행위도 물질적 원조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레지오가 이러한 규율을 정했다고 해서 어려운 이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행위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레지오로서는 구호활동을 직접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힐 따름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착한 행위이며 더구나 초자연적인 동기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선행이다. 구호 사업을 하는 여러 훌륭한 단체, 특히 세상에 널리 알려진 빈첸시오회에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레지오는 빈첸시오회가 보여준 모범과 그 정신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는 것을 기꺼이 밝힌다. 사실상 레지오의 뿌리는 빈첸시오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레지오는 이 단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레지오는 빈첸시오회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레지오 조직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이 아닌 영신적 선물을 가져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렇게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물질적 구호 활동과는 실질적인 면에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호단체 회원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문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의 대상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지오의 프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단체라고 알려지게 되면 즉시 그 활동 범위가 극도로 좁아진다. 물질적 도움은 다른 단체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레지오의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열린 문을 스스로 잠기는 열쇠가 될 뿐이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며 그로 인해 레지오의 가마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물질적인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라도 레지오는 물질로서 영혼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은 구호 사업을 맡아 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은 단체들이 나서서 수행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레지오 단원이 레지오 안에서 물질적 선행을 베푼다 해도 그 선행을 통해서 은총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프레시디움이 이 점에 있어서 잘못 이끌리면 곧 복잡한 사정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에는 레지오에 아픈 상처만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어떤 단원들은 누구나 각자 능력에 따라 자선을 베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레지오 단원 자격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 자격으로 돕는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분석해보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레지오에 입단하기 전에 물질로서 남을 도운 일이 없었던 단원들을 놓고 생각해보자. 그는 레지오 활동 중에 물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방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다 다른 날 개인 자격으로 다시 찾아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베푼다. 이 경우 그는 분명코 물질적 원조에 관한 레지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며 같은 활동 대상자를 두 번에 걸쳐 방문한 것은 단지 규칙 위반을 면해보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다. 그는 맨 처음 레지오 단원으로서 방문하였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 활동 대상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를 레지오 단원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규칙 위반에 대한 어떤 적절한 구실도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단원의 물질적 원조는 단순히 레지오 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며 레지오로서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 사람이 규율을 어기고 분별 없는 행위를 저지르면 프레시디움 전체가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푼다는 소문은 쉽게 퍼져나간다. 여러 번 반복해서 도와줘야만 소문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소문은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레지오 단원들이 어떤 사정으로 꼭 물질적 도움을 줘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생겼다면 레지오의 규칙을 어기고 레지오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가령 친구를 통하여 익명으로 물품을 전달하거나 또는 적당한 구호기관을 통하여 자신이 나서지 않고서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하늘에서 보상받기보다는 현세에서의 보상을 더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단원들은 그러한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적절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단체에 알려주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레지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얻어주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레지오가 그 모자란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론 레지오의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딱한 사람을 돌봐줄 만한 개인이나 단체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동정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칭찬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활동을 통하여 현세의 일시적 유익이 아닌 영원한 선을 영혼들에게 베풀려는 열성과 노력이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교황 비오 10세 히치 그리스도교 교리 교육 1905. 이 물질적 원조에 관한 규칙이 너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그동안 많은 세례를 통해서 밝혀졌다.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봉사활동은 물질적인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봉사활동은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때때로 레지오가 신앙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지만 막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단원들의 봉사활동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이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허용되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사랑을 쏟고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함으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돈을 걷는 일. 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레지오 단원의 방문활동을 이용하는 것은 물질적 원조와 같은 범죄에 속함으로 이를 금지한다. 모금 행위로 돈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신적 선을 이루는 분위기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는 한 푼에는 약삭 빠르나 한 양에는 어리석다는 격언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12. 레지오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13. 하나하나의 영혼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종교활동의 핵심은 가능한 모든 사람을 접촉하여 그들 모두가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들이는 노력이다. 즉 쉬는 교우나 신자가정, 가난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활동 대상자로 삼아 찾아 나서는 일이다. 아무리 완강한 낸남자라 해도 레지오 단원들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아무리 버림받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레지오 단원이 용기와 믿음으로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레지오가 중대한 제약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레지오에 주어진 사명의 뜻을 지나치게 좁게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레지오는 기르는 양이나 도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찾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사매로 부르고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본 의무만을 겨우 이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이끌려면 많은 인내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이 바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헤이버 신부가 말하기를
한 분의 성인은 보통 신자 100만 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성인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고자 힘쓰는 한 용인이 평범한 삶을 사는 수천 명보다 하나님 앞에도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우리 레지오 단원의 삶은 얼마나 충만한 삶인가. 여기까지입니다.